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강사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우리 시온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온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사 생활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고 요가랑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온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외고를 갔다가 아빠랑 같이 의료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도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문과생이 이과대학에 가는 게 많이 힘들어서 삼수를 하고 한동대학에 왔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하면서는 이 운동이 정말 나에게 맞아서 평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하려면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도 되고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이 가장 통달하게 되고 실력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래서 금액이 부담이 되어도 계산을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서 이제 대학교 한 학기 휴학하고 딴 다음부터는 쭉 강사 생활을 이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강사 생활을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나요? 네,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냥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많았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체중이 거의 90kg까지 갔다가 이제 점점 계속 빠졌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굶어서 빠지는 거랑 운동을 해서 체형이 바뀌면서 빠지는 거랑 달라서 사람들이 거의 약간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고 막 한 학기 두 학기 지나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네. 근데 이게 살만 빠지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체형이 바뀌고 막 얼굴도 막 조금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못 알아보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내가 변화가 진짜 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진짜 그게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니까 책상 많이 앉아있고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필라테스랑 요가를 하면서 진짜 허리랑 무릎이 안 아파지는 거를 느끼면서 근데 또 운동 중에 자기 몸을 다치는 운동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진짜 다치는 위험성은 최소화됐는데 좋아지는 건 진짜 많이 좋아지는구나 느꼈어요. 네. 필라테스를 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필라테스를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시온쌤한테 왔던 경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있으셨는지? 대부분 다치면 목 아니면 허리 약간 요렇게 많이 아파하시고 또 손목 특히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할 때 플랭크 할 때 손목을 많이 짚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이 아파서 오시는 걸 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힘을 어떻게 주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꼼꼼하게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금액적으로는 1:1 수업은 많이 비싸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룹 수업을 먼저 하셨는데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 인지가 잘 안 되고 또 교육도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좀 잘못 쓰다 보니까 건강해지려고 했던 운동인데 더 아프고 통증이 발생되고 그랬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필라테스를 하니까 나는 더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안타깝죠. 네, 사실 그게 그 분들의 체형을 고려해서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필라테스든 PT든 뭐든 이제 어떠한 운동을 하든 본인의 이제 체형을 좀 바로 알고 보완을 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동작이 허리 아픈데 좋아 이거 하면 다 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센터 체계적인 문제도 저는 좀 있다고 느끼는데 각 센터마다 다 또 체계도 다르고 잘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것도 많고 뭔가 강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그런 데에는 아직까지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저의 살, 키로수 이게 사실 모든 운동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자기 관리의 기준이 너무 네 그게 너무 좀 부담이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좀 외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식이 운동 강사는 진짜 뭔가 말라야 된다 좀 이런 인식이 있고 저도 그래서 센터들에서 살 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그냥 따라오는 영향이 내가 살이 빠지고 예뻐지고 였는데 이제 강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예쁘고 말라야 이제 이것도 계속 뭔가 그런 뭐 재등록이나 센터에 그런 좋은 영향이 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부터 저는 90kg에서 시작을 해서 진짜 막 20-30kg 이제 뺀 상태가 정말 대단한 상태가 이제 원래 뼈말라인 분들보다도 저 20-30kg 뺀 상태가 더 살이 많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만약에 가면 이제 진짜 뭐 막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다거나 생리불순이 올 수 있다거나 그냥 그런 제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이제 20-30kg 뺀 그 상태에서 쭉 유지하는 거였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좀 또 많이 뺐어요. 사실 먹는 시기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그래 강사면 운동 또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더 빼보자 이러면서 뺐었는데 네, 무리해서 그때 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 거면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건강하고자 했던 운동이고 또 강사 생활인데 저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과 에너지가 당연히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조금 행복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좀 먹고 그랬는데 원래 천성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또 겨울이 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또 살이 찌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르고 외적으로 진짜 그렇게 예뻐 보이면 자기 관리를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통통해 보이면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살이 조금 다시 찐 상태라 내 자신이 뭔가 좀 나는 강사로서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이제 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실패를 한 상황이 물론 속상하지만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딛고 극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거를 정말로 극복을 했을 때 나는 과거에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 나는 이만큼 성장을 했어 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90kg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제 기준에서 되게 좀 통통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살을 이제 되게 많이 뺐었어요. 근데 다시 나는 뚱뚱해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뚱뚱해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뭐 먹고 이제 이러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다시 뚱뚱해지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이를 좀 늦게 가진 편이에요. 애 낳고 나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야 라는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어서 아, 나는 애 낳으면 나는 이제 끝장이 나겠구나. 왜냐면 저도 선천적으로 뼈발란 아니거든요. 일단은 뼈도 저는 좀 두꺼운 편이고 먹는 대로 진짜 팍팍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운동 강사인데 애기 낳고 뚱땡이 되면 나는 어떡하지? 그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이 너무 무서우니까 애를 그냥 안 가졌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유도 정말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근데 강사쌤들 중에 애 안 낳는 분도 진짜 많은 것 그쵸, 같고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한 명 이렇게 뭔가 갖고 저도 그 한참 완전 진짜 빠져서 있을 때는 아, 애는 진짜 못 갖겠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운동 못 하는 것도 있고 다시 진짜 회복해서 강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맞아요. 똑같이 딱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 회원분들이 막 다 임신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맘스바디라고 임산부 운동의 대한민국의 임산부 운동의 기준 맘스바디 케어 김우성 대표님 그 이제 대표님의 이제 그 수업을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잖아? 그래 내가 여기에서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거를 전문가로서 정말 그렇게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임신하고 출산이 물론 이제 한 사람에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게 정말 사실이지만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첫째를 낳고 나니까 이제 또 들려오는 말이 아 원래 첫째 때는 괜찮아 둘째 왜 그런 거야? 원래 둘째 나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애초에 저희는 4인 가족이 목표였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첫째를 낳아보니까 또 전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둘째는 힘들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들었는데 딱 저는 첫째 낳고 제 몸 회복하는데 한 1년 정도가 딱 걸리더라고요. 딱 회복을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를 낳고 또 이제 이렇게 되었죠. 과거에 저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었고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시온쌤도 내가 작년 여름에는 그래도 살을 많이 뺐었는데 지금 다시 좀 얻었어 살이 좀 얻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건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과하게 먹었다는 거는 좀 그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한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좀 많이 빼고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나한테 맞는 방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이제 살이 빼고 싶다 하면은 그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그렇게 늘리고 근데 이제 단식했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먹고 근데 그때 이제 좀 적절하게 자신이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게 했던 것 같고 사실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잠을 자야지 그런 호르몬도 나오고 식욕도 억제할 수 있고 한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몸도 내가 밥이 진짜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또 그런 호르몬도 잘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이제 건강한 그 상태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통통했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디폴트 값인 거고, 약간 그렇게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른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제 TV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마른 아이돌들 보고, 뭔가 그냥 이 몸이 예쁜 몸이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제 몸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저렇게 돼야 돼, 난 저렇게 돼야 돼, 계속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사랑하지 못했고, 네, 그런 게 또 좀 그냥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저는 근육 운동하면 근육도 잘 붙고 그러는데, 사실 근육이 붙고 하면 체중도 같이 그쵸. 붙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또 필라테스와 요가 강사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몸은 뭔가 근육질인 몸보다는 되게 슬렌더하고 되게 약간 그런 몸이니까 그 운동이 너무 좋고, 그만큼의 근육량이 사실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또 조금 하다가 이렇게 또 그만두게 되고,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먹는 걸 굶어서 근육이랑 지방 같이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살을 뺄 때 애초에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살이 다시 찌게 되는 것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근육량이 유지가 계속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네, 그것도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을 좀 과하게 이제 하면서 이만큼 굶었으니까 이제 나는 먹어도 돼 하는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된 것과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불면증, 잠 못 잔 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예뻐 보이는 그런 몸을 이제 내가 갖기 위해서 운동을 더 오히려 안 하는 선택을 해서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된 5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냈어요. 맞네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약속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저는 뚱뚱했을 때 그랬을 때 저의 그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막 포샵을 엄청 했어요, 막. 근데 포샵한 그 사진을 봐도 되게 웃기거든요. 포샵도 막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본을 다 지워버렸어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남겨놨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의 나를 막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좀 후회스러웠어요. 오히려 그런 내 자신도 내가 더 좀 사랑해주고, 너는 지금 이렇지만 너는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자신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질책을 했을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 의지로 통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든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를 내 의지로 안 먹고 운동하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제가 산후우울증을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시온쌤이 지금 내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걸까? 어떤 게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나의 내면을 좀 더 많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네. 그런 내 마음 챙김이 있고 내 마음이 조금 회복돼야 그래야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먹는 걸로 풀었고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더 다이어트 하면서 또 더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그쵸. 또 더 요요는 또 더 심하게 오고 그냥 그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절제가 되고 좀 그래도 행복하고 그랬을 때는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도 사랑한다. 근데 그냥 더 좀 건강해지면 좋겠으니까 관리를 하는 건데 그쵸.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조금 먹고. 먹어주자. 네.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먹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때 나 이런 거 먹고 싶을 수 있지. 그리고 또 다시 뭐 운동하고 잘 쉬어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쉬는 것도 싫고 그 시간에 뭔가 효율적인 걸 해야지. 그때 왜 쉬어? 약간 더 이게 네. 구석으로 내 자신을 몰아치고 그리고 막 운동도 막 더 힘들게 해야지. 약간 그러면서 더 그냥 운동도 싫어지고 또 못 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못 쉬니까 또 효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나 자신 싫어하고 그냥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 있는 존재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좀 먹고 싶어 하는 나 자신도 받아들여 보는 것 약간 그게 잘 될 때. 근데 그러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돼. 맞아요. 저도 그리고 야식을 되게 즐겼던 때가 있어요, 한때. 네. 아무튼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을 좀 공유를 하자면 저녁에 만약에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치킨 먹을 수 있지. 나의 마음을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건 첫 번째. 밤에 치킨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치킨 밤에 먹어야 맛있지. 그런 나의 마음을 일단 첫 번째로 인정해주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조절이 쉬웠던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너무 힘들고 몸도 진짜 이만큼 붓고 시온 쌤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방금 먹은 걸로 지금까지 배불러 한다면 저는 먹고 나서 그냥 조금 지나면 배 안 부르고 그냥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럼 다음날 치킨 먹고 자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28살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데미지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다행이다. 그 전에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진짜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다음날도 별로 지장 없고 일단 지금은 데미지를 그 다음날 조금 느끼는 상태니까 네, 지금은 이제 완전 느껴요. 다행이에요. 그 데미지에 좀 더 집중해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치킨을 먹고 잤더니 오늘 좀 컨디션이 떨어지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치킨을 먹을 때는 그 데미지를 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치킨 먹을 수 있지. 내가 치킨 먹고 싶은 거 당연하지. 치킨 밤에 먹어야 맛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힘들지. 나는 그냥 그 다음날 힘든데 나는 또 이렇게 치킨을 먹고 있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난 다음날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한 반마리만 먹어볼까? 이제 좀 이렇게 긍정회로로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맛있게 반마리를 즐기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내 자신한테 진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진짜 나는 어제 치킨을 원래 한 마리 먹었는데 진짜 반마리 먹은 진짜 나는 정말 최고야. 이제 이렇게 셀프로 내 자신을 정말 칭찬을 해주고 이제 또 먹는 거 말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치킨을 반마리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물로 나는 오늘 뭐 내가 좋아하는 조그만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이제 가지고 싶었던 그런 뭐 찜한 해놓은 목록 중에 하나를 내 자신한테 선물로 준다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난 어제 반마리밖에 이제 안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한 선물로 목욕을 가야지 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즐기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좀 육아를 하면서도 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보통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애들을 보는 시간에는 일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보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뜨개질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까지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러 가야 될 때 보통은 벌써 이제 애들 데리러 가야 되네. 육아 출근의 시작이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애들 딱 이제 하원할 시간이 다가오면 아싸 이제 애들이랑 오늘은 꽈배기를 떠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음번에 이제 시온쌤이 저희 채널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이야기한 것들 한번 실천해보고. 근데 시온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운동을 했을 때 이 올라오는 근육의 밸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해도 막 이렇게 빡빡 올라오는 체형은 아니에요. 특히 저는 상체에 그렇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좀 볼륨 있게 붙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되게 근육이 이게 볼륨이 있게 붙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막 운동해도 어깨 이렇게 쫙 이렇게 되고 팔도 되게 막 두꺼워지고. 근데 그게 뭐 남자 여자여서가 아니라 물론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제 저희 아빠랑 저희 시아버님을 또 비교를 해보면 체형이 진짜 달라요. 저희 아빠는 전직 군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워낙 이제 잘하시고 운동 신경도 좋으시고 전직 군인이니까. 근데 되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해요. 네. 근데 그 운동을 안 해서 여리여리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사진을 봐도 근육이 탄탄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이거 뭐지? 타노스? 이렇게 그 타노스 같은 그런 체형은 아닌 거예요. 물론 막 벌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타고난 뭐 이런 뼈대의 체형 그리고 타고난 이런 근육의 이제 사이즈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의 볼륨이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뭐 시온쌤의 몸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더 필요 없는 지방들은 조금 정리되고 그러면서 시온쌤이 느끼기에 내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고 그러면 그게 또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는 거지 뼈 마른 상태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부러운 게 이 근육량이 가진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 30대니까 사실 그게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아무튼 이제 엄마 이제 투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할머님이 요양병원에 이제 또 계셔가지고 거기 가면서 정말로 느낀 건데 저는 가끔씩 운동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컨디션도 괜찮아. 근데 그냥 내 마음이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오늘 운동을 하면 내가 하루 더 이제 침상에 안 누워있고 산책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사실. 네.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싫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내가 쉬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쉼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는 하루 더 산책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진짜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운동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미래에 노인이 된 이제 노은에는 이제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선명한 좀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도 전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약속을 같이 해보고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저도 좋은 루틴과 또 식습관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온쌤 같이 촬영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언니랑 같이 네,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유튜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는 걸로. 네. 네. 안녕.